플로리다에서 두 아이 엄마가 유명 할인점 냉동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저는 헬렌 가레이 산체스의 사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저는 안제넷 리비, 여긴 크라임픽스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러 트리 매장은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1달러 25센트만 내면 물건을 집어서 바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12월 14일 일요일 한 직원이 손님들을 위해 가게 문을 열려고 들어갔다가 매장 냉동고 안에서 한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은 마이애미 리틀 하바나 사우스웨스트 8번가의 한 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CBS 뉴스는 경찰 무전기를 통해 신고자가 가게 냉동고에서 나체의 여성을 발견했다고 전파하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경찰 무전기에서 나오는 신고 전화를 많이 들었고 때로는 그 소리가 배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런 신고는 정말로 순식간에 당신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가게 내 냉동고에서 헬렌 가레이 산체스 박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이애미 방문 중인 니카라과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2세 여성은 토요일 밤 영업 종료 직전에 가게에 들어와 직원 전용 구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냉동고로 들어간 듯합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직원 한 명이 냉동고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가레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동안 가게 밖에 모였습니다. 달러 트리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시간 발표하셨습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비극적 사건을 인지하며 피해자와 가족, 사랑하는 분들께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저희는 현재 당국과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펀드미와 친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헬렌 가레이 산체스를 더 알게 됐습니다. 고펀드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헬렌 가레이 박사는 헌신적인 의사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였고 2025년 12월 14일 30이 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카라과 출신인 가레이 박사는 평생을 의학에 바쳤으며 선천성 심장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마취과 의사로서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선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연민과 뛰어난 실력, 어린 생명을 구하려는 헌신은 경력과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또한 니카라과에 남은 두 자녀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로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근처에 강인한 걸 따뜻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헬렌 가레이 박사는 해외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헬렌 가레이 박사의 장례식과 마지막 안식처를 니카라과에서 가족과 함께 마련하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은 아이 킨저의 니카라과에서의 성환 운송 쟁리 서비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기부라도 그녀의 삶과 유산을 기리고 이 힘든 시기에 그녀의 자녀들을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보내주신 기도와 응원,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은 이를 비극적 사고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지 언론에 헬렌 가레이 사망의 범죄 혐의는 없지만 조사는 계속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시험도 가레이의 친구 빌 한 명이 페이스북에 그녀에 대해 스페인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번역해드렸습니다. 안드레아 타마로 캠포스는 친구 헬렌 가레이가 올해 12월 14일 마이애미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달러트리 냉동고 안에서 숨졌고 그녀의 죽음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 친구 헬렌은 UNAN 리용에서 저와 룸메이트였습니다. 저는 법학, 헬렌은 의학을 공부했어요. 사실 헬렌은 니카라과에서 선천성 심장병 전문 마취과 의사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명뿐이었죠. 옛날에는 그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제가 헬렌을 마지막으로 본 날은 11월 29일이었어요. 우리가 리옹으로 아주 멋진 여행을 갔던 날이었죠. 그 여행에서 우리는 모든 걸 했고 다시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슈퍼마켓에서 상그리아 잔 수건을 샀어요. 둘 다 수건을 안 가져왔거든요. 우리는 라살 타코스에서 식사를 했고 옛 노동자 회관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박물관을 방문해야 하는 교양 있는 여성들이라고요. 돌아온 길에서 우리는 멋진 낮잠을 잤고 그 후에 호스텔 수영장 옆에서 상그리아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북쪽 사람들의 끔찍한 음악을 틀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불렀어요. 우린 저녁 먹고 비아에서 춤췄어요. 그녀가 거기서 엘산토 칸촌을 춤췄던 게 기억나요. 정말 미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을 먹고 그녀가 저를 러나스에서 50만 블록이나 걷게 했어요. 리콘실리에이션 교회 근처에서 파는 레스파다스 빙수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리 일요일이라 가게가 닫아 우리는 대성당으로 돌아가 공원에서 레스파다스를 사 먹었어요. 그 후로 그녀를 못 봤어요. 그녀는 아빠 만나러 마이애미에 갈 생각에 정말 행복해 했어요. 그녀가 매일매일 나에게 보낸 음성 중 하나에서 12월 9일이었는데 그녀가 말하길 아빠가 나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도 저처럼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서도 같은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재밌는 건 우리 둘이 서로를 디어 다이어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정말 많은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마치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대학 때부터 그런 별명을 가졌고 항상 그렇게 대화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헬렌이나 안드레아라고 부르지 않았고 디어 다이어리라고 불렀어요. 그게 우리만의 이름이었죠. 지쳐는 너무 많이 울고 있어요. 모든 게 아픈데 동시에 어디가 이제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 기분 곳에서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멋지고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친구를 가질 수 있었던 엄청난 기쁨을 누렸으니까요. 정말 사랑해요. 친애하는 다이어리. 와인 마시고 춤추며 연극 보고 집에서 함께한 밤들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우리는 그날 호스텔에서 탁구를 못 친 걸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탁구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다고 했잖아요. 뭐야 대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당신이 오늘 12월 15일에 니카라과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아타스한테 초월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도 다른 영적 세계에서 만날게요.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할 거예요. 내 소중한 일기장이요. 이 슬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미스터리라서 닥터 메리 준벨렉을 모시고 싶어요. 그분은 은퇴한 법의학 병리학자이십니다. 또한 Speak Her Name, Stories from a Life in True Crime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정말 좋은 책이니 여러분께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닥터 준벨렉스 다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듣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비와 미끼 병리학자이자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나요? 이런 경우처럼 사망이 목격되지 않았을 때, 특히 사람이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를 들어 숲속이든 달러트리 매장의 냉동고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시신 자체의 신원 확인, 부검, 그리고 독성 검사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최악의 경우, 즉 살인이나 의심스러운 죽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CBS 뉴스에 따르면 경찰 무정의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자가 냉동고에서 알몸의 여성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가레이 박사님이 옷을 입지 않고 이 가게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옷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아, 옷이 근처나 냉동고 안 냉동고 문 밖에 있나요? 아직 못 찾은 건가요? 누가 확인해 봤나요?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연 환경에서 저천증에 걸리면 추운 환경에 있을 때 역설적으로 옷을 벗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몸이 더 추워질수록 뇌가 솟게 되고 실제로 옷을 벗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천증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게 돼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게 목격되지 않은 죽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은 보도나 뉴스 기사 그리고 경찰의 말에 따르면은 직원들이 전날 밤 그녀가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그녀가 들어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녀는 아무것도 안 샀지만 누군가는 그녀가 가게에 들어온 걸 봤대요. 어느 시점에선가 가게가 문을 닫았고
보통 직원들은 문을 닫기 전에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녀가 냉동고 안에 있었다면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아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업 종료 후에도 가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그녀가 일부러 냉동고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들어갔다가 갇혀버린 건지 의문이 들어요. 대부분의 냉동고에는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상업용 냉동고라면 더더욱 그렇죠. 정말 이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정말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뿐만 아니라 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카메라도 있나요? 정말로 그녀가 들어오는 장면이 녹화되었나요? 정확히 몇 시였죠? 그녀가 다음날 아침 발견되기 전까지 매장 내 다른 곳에 있었던 행적을 보여주는 다른 카메라도 있나요? 경찰이 카메라 정보와 목격자 진술 같은 모든 것들을 조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그녀를 살아있는 채로 본 사람과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사건이 의심스러운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 두 번째로 그녀가 그 가게에 전에 가봤거나 익숙했는지 궁금해요. 그녀가 뒤쪽에 냉동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혹시 다른 달러 트리 매장에 가본 적이 있어서 그곳의 구조나 운영 방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저라면 꼭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직원구역, 제한구역 뒤쪽에 워크인 냉동고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 몰랐다면 다시 한번 의심스러운 점들이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옷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녀가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아닌지가요. 마이애미 경찰은 여기서 범죄 혐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 같아요. 그녀가 약물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Right. 그녀는 의시고 마취가 의시며 똑똑한 여자예요. 우리들 그녀가 이런 남유령 문제나 정신 건강 문제를 전혀 겪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일종의 심리적 부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인에 대한. 그래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녀가 약물 남용이나 처방약 복용 이력이 있거나 특정 진정제 같은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또한 그녀의 정신 건강 상태와 이 사건 이전에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도 깊이 파악해야 해요. 우리는 사건 하루나 이틀 전에 그녀를 정말로 압박했거나 감정적으로 충격을 준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이 미국에 오는 평범한 여행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단순히 가족을 방문하는 휴가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요. 그리고 저희는 그 배경 정보를 알지 못해요. 네, 아직도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녀가 두 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제 두 아이가 엄마 없이 남게 되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부검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사실이니까요. 사망 사건 조사에서는 그녀의 시신이 냉동고에 있었을 테니 어떤 증거나 그러니까 시신이 보존되어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맞아요. 있잖아요, 그녀가. 약간 얼어있는 상태라서 아시다시피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녀가 녹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있을 자국이나 멍, 긁힌 자국,
또는 그녀에게 가해졌을지도 모르는 어떤 흔적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몸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뒤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밀 부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 어떤 발사체가 있는지도 확인할 거예요. 알다시피 총알 등으로 인한 자상, 상처, 목 졸림, 구타 흔적 등은 모두 검시관이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미묘한 것들은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더 면밀히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검시관이 평가해야 할 거예요. 마이애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해요. 음흠. 이 실제 부검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좀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부검을 하기 전에 시신이 해동되어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 냉동고의 온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가정용 냉동고 수준인지 아니면 더 낮은 온도인지요. 하지만 시신이 피부나 몸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정상 실내 온도로 올라오려면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부검 시간과 소요 시간을 더 늘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성학적인 측면도 있죠. 맞아요. 냉동이 독성학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냉동이 물질의 대사나 분해를 느리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독성학 검사는 어차피 시간이 걸려요. 요즘은 검사하는 약물이 수천 가지나 되거든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럼 이 미스터리의 답이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가 꽤 빨리 풀릴 수도 있을까요? 사이드턴로 그들이 신체 부검 결과, 즉 예비 부검 결과를 꽤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이 삶에서 무슨 있었는지도 함께 맞춰볼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정말 비극적인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은 고펀미 페이지에서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고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부대는 것뿐일 수도 있나요? 경찰과 그들이 더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 가능성도 있고 사고 가능성도 있고 자살 가능성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자연사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녀의 정신 건강 상태도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우선 그녀가 어떻게 그 냉동고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그 냉동고 안에 그녀가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안에 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죠. 저도 거기에 무엇을 보관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조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녀의 옷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아마도 뭔가를 가지러 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어요. 안전장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녀가 그 안에 있는 줄 몰랐고 이제 그녀는 그 안에 갇혀서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조사의 일환으로 그 냉동고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직원들이 지나갔는지, 또는 언제 냉동고를 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로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재고 조사나 물건도 꺼내나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저천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녀가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의심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점점 더 추워지면 옷을 벗게 돼요. 문제는 왜 그녀가 자발적으로 냉동고에서 나오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게 문이 그녀 뒤에서 잠겼나요? 누군가 자물쇠를 채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밤에 문을 잠글 때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직원 전용인 걸 아는데 그녀는 왜 거기 있었을까요? 보통 가게에 들어가면 필요한 걸 사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아마도 그녀는 여기가 잠깐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심리를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고가 아니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처럼 누군가 냉동고를 잠갔거나 안전장치 미작동 등으로 밖으로 못 나왔을 가능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이 냉동고 사용 시 적절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여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누가 냉동고에 갇힌 적 있나요?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호출 버튼이 있나요? 네, 정말 끔찍해요. 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조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메리 젠벨릭 씨,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애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크라임 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앙제넷 립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